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요즘 2차 전지에 막 물 들어오니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양극재 탑티어 기업 LNF가 자사주 대량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100만 주, 2,766억 원어치를 한 방에 처분한다고. 그동안 이제 틈틈이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주 이익 극대화한다고 명분 좋게 포장해 놓고 있다가 그 자사주를 정말 원기옥처럼 끌어모았다가 여기 차트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가에 그것도 한 방에 100만 주를 매각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사회 열어가지고 몇 마디 쑥덕쑥덕 하다가 땅땅땅 하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주가는 뭐 당연히 지금 뭐 나락가는 중이고, 그런데도 뭐 주식을 사는 게 그 회사 오너랑 동업을 하는 거라고? 아니, LNF 주주분들 중에서 이번에 이 자사주 매각하는 거 동업자의 지위로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그럼 동업자로서 나는 이번에 자사주 매각이 아닌 소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얼른 다시 결정 번복하라고 정정공시 내라고 LNF 사측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뭐라 그러나. 나 동업자 누군데 말이야, 사장 바꿔줘. 전화 하나 바꿔줄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애플카 협업 찌라시 돌았을 때 현대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그랬고, 심지어 미국 테슬라도 그렇고, 내부자가 자사주 털면 그때가 여지없이 고점이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회사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고 또 손댔다가 손가락 몇 개 날아가는 거, 이거 누가 보상하냐고. 테슬라도 보세요. 그 일론 머스크 동생 킴벌 머스크, 이 사람도 이제 테슬라 등기 임원 중에 한 명인데 작년에 $1200대 싹 털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 초에 또 왕창 털었잖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 $620까지 내려왔습니다. $1200에 갖다 물린 사람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책임져 주겠지 하고 믿고 기다린다고요? 이게 천만의 말씀인 게, 물론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건 맞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제 그 계약 자체가 매년 일정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이제 스톡 옵션으로 부여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행사 가격이 $70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매년 테슬라 현재 주가랑 상관없이 주당 $70의 테슬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 내가 테슬라 주주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동업자라고 믿는 분들은 진짜 정말 심각한 주식 중독 내지는 인지 부조하죠. 아, 근데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참 사람 마음이 다들 비슷한 게, 테슬라 주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진짜 한 두어 달 내내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계속 올라있던, 그런 때는 유튜브에 리뷰 같은 거 보면 안에 인테리어가 좀 비어 보이고 뭐 그래도 뭔가 좀 미니멀리즘 막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고 막 세련된 막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다가 테슬라 주가 지금 막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막 이런 상황 되니까, 야 뭐야 이거, 이제 보니까 신뢰가 완전히 그 일본차 깡통 옵션 수준이네. 뭐 이렇게 조잡해 막 이러고. 그 전에도 이제 문짝 틈새 좀 안 맞고 이런 거 단차도 이전에 테슬라 잘 나갈 때는 원래 테슬라는 이런 맛에 타는 거다, 그냥 똑같이 기계적으로 막 찍어낸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심지어 롤스로이스도 다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거기도 다 하자 있다, 이렇게 막 쉴드 치다가 지금은 아니 뭐 이딴 그 조잡한 차가 뭐 가격을 이번에 또 올린다고? 이거 완전 돈에 눈이 멀었구만. 막 악플도 요즘 많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것도, 야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은 놈은 거, 그것도 그냥 껐다 켰다 하기 귀찮기만 한데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 막 장난감도 아니고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여튼 지금 테슬라 주가 따라서 사람들 감정도 많이 안 좋더라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이 소식은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에 K은행에서도 막 횡령사고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 명색이 제1금융권이잖아. 일반 회사도 아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에 이어서 이번에는
뉴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직원이 11억을 횡령했다가 오늘 자수했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금융상품 가입시켜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챙긴 다음에 만기 때 돌려막기로 내주든가 아니면은 재가입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일단 파악된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비는 돈이 당장 11억이고 전체 횡령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200억 빼돌렸다가 돌려막기로 189억 정도 떼었으면은 그렇다고 200억 횡령한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게 다 지난 그 코로나 유동성 풀릴 때 그놈의 장사치들이 뭐 돈 복사니 뭐 내 돈이 일하게 하라느니 투자를 안 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느니 이딴 그 선동구호로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상장사들도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또 이게 터질 때가 지금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그 동학개미운동 그 초창기에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니까 일단 공금 빼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수익 나면은 다시 원금 거기다 채워놓고 수익 난 거는 이제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작년에 이제 증시 꺾이니까 이렇게 막 돈이 장기간 막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발각이 되고 터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에 더 오래 지속됐으면은 도둑질 규모는 더 눈덩이처럼 막 불어났겠죠. 이런데도 아직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일명 편도 있죠. 편의점 도시락. 여기까지 마케팅에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편의점 도시락이야말로 정말 근로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저소득층 주 고객이 많이 찾는 그런 물품인데, 여기까지도 이 편도 하나 사면은 주식 한 주 준다고 이런 캠페인을 막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창 여기저기서 아직도 주식 안 하세요? 평생 월급 노예로 살다가 죽으실 건가요? 막 비웃던 인간들. 하여튼 뻔해요. 한 5% 하락하니까 숨고르기네요.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이러다가 10% 떨어지니까 이거 피로회복제 바카스 같은 건강한 조정입니다. 한 번에 계속 올라가다가는 탈납니다. 이렇게 쉬었다가야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한 20% 빠지니까 증시 역사상 뭐 이 정도 조정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결국 우상향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다가 한 30% 빠지니까 이거 내렸다고 징징거릴 거면은 주식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물량 뺏기면 안 됩니다. 개미 털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개별 종목은 아예 한 5, 60% 빠지고 막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지경 되니까 이제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주무세요. 월가 큰 손들도 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요지랄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로써 6월 FOMC가 정확하게 19일 남았습니다. 앞에 이제 2자 붙었을 때는 거의 한 달 남았네 하다가 이제 앞에 일자리로 바뀌니까 이제 10며칠이야? 일단 우리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 돼가지고 요 영향이 큰데, 근데 지금 상황상 당장 내일 이제 금통위 앞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에 막 쫓기는 그런 신세, 내지는 매파적으로 어떤 그 연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이게 논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든가, 만약에 연준 양적 긴축의 규모가 한층 이제 레벨업되는 9월까지도 한미 통화 스와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은 언제든 1,3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내포돼 있죠. 일단 미국 경제랑 금융시장 둘 다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거는 미국 국채금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간밤에 내구재 주문 이 지표 실망으로 미 국채금리가 이번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언제는 또 뭐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연준 긴축을 자극한다고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국채금리 하락은 호재 아니냐, 그럴 수가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는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또 악재래요. 아무튼 그렇대 그냥. 그 와중에 미국도 지금 리오프닝에다가 막 보복 소비에다가 또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에다가 막 이제부터 이제 여름 휴가철 쭉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소비 경기가 이제 쭉 내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 성장 땡겨줘야 되는 시기로 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매 유통체인 타겟 실적 개박살 나고 아예 유통업종 전체가 그냥 폭탄 맞았어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저의 친정인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미국 대표 소비주들 에버크롬비, 언더아머, 랄프로렌, 갭 이런 데 목표가를 진짜 잔인하게 후려쳐버렸습니다. 에버크롬비 목표가는 기존 59달러에서 30달러로, 언더아머는 19달러에서 10달러로, 랄프로렌은 140달러에서 98달러로, 그 다음에 갭 이름부터가 굿 아메리칸 피플이잖아요. 이 의류 브랜드 이거는 13달러에서 8달러로 진짜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완전히 그 여기 미국 대표 의류 어페럴 이쪽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미국 경기 침체가 이미 뭐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과감하면서도 좀 후덜덜한 목표가 하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스냅 실적 나왔는데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미국에서 그 정도 이제 어떤 위상에 있는 스냅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전날만 해도 이게 주가 22달러짜리였는데 하루 만에 12달러가 됐다고. 미국은 상한가 제한폭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따라가지고 같은 업종이자 또 코로나 때 언택트 버프 받았던 핀터레스트 그리고 구 페이스북인 메타 그리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까지 전부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서 잠수해버렸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딱 19일 남은 6월 FOMC 이번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연준이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지금 내지를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빅스텝인지 축지법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속 기간이라고 그러면서 현재 월가를 비롯해 가지고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이제 연준이 다시 긴축의 속도를 조금 늦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판단이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단계에서 비롯된 공급 단계에서부터 전가된 그런 거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같은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런 이제 그 진단하고 전망 같은 게 다 같이 공유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의 경우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조정받으면은 곧바로 이제 예비 수요, 사재기 수요가 붙어가지고 또 이걸 밀어 올리고 이렇게 실제 악재에다가 뭐 우려까지 막 더해지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또 굴러가면서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뭐 두어 번 때린 다음에 적당히 인플레이션 좀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긴축의 강도를 조금 줄여주고 기존처럼 친시장적인 스탠스로 갈 것 같다고 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준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정도의 속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그나마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안전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오늘 저녁에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5월 26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5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 정부 일정은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름만 들어도 막 지금 막 국민연금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도 돈 내는데 왜 자꾸 개인들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연기금은 저렇게 팔아대느냐 막 원망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 아직도 이 국민연금에 남은 리밸런싱의 과제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은 비중 축소 해외 주식이랑 해외 자산 비중 확대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바이오 기업 투자 간담회를 송도에서 갔는데 송도 하면 이제 셀트리온부터 많은 K 바이오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송도에서 바이오 기업 투자애로 청취라는 보도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 고용부에서는 2022년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일단 보조공학기기가 뭐 아이언맨 수트 초창기 이렇게 막 팔에 붙였던 그 버전부터 해가지고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이거예요. 다음 환경부는 내일 유통사와 손잡고 새 활용 반짝 매장 운영이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여기서 새 활용은 업사이클이라고도 불리는데
재활용품에다가 디자인 내지는 활용도를 더해가지고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소재가 일단 중요하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게 중요하고, 역시 이것도 이제 또 환경부 캠페인이 꼭 아니더라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다음 내일 공정위는 아파트 하자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발표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만큼 아파트하고 건물을 빨리 짓는 그런 건설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잘 없고, 그만큼 또 하자도 많이 터지는 그런 것도 없는데, 시중 건설사들도 요즘 이제 막 건설 물량은 막 늘어나니까 그건 좋은데 또 원자재 가격, 시멘트 가격 이런 게 워낙 올라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아파트 어쨌든 그 건설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그나마 이제 그 아파트 가격 하락의 어떤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경제 일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일명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연준에 맞춰가지고 빅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올리는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통이 끝나고 올해 경제 전망 브리핑할 때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3%를 밑도는, 앞에 2자가 붙을 수 있다는 쪽으로 깎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4%대로 기존보다 또 상향을 하고, 한마디로 성장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이렇게 전망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꿀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4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나오는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런 공급 단계 인플레이션 수입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원이 없는 게 진짜 요즘처럼 그 조상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서글픈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는 한반도산이 세계 최고니까 이걸로라도 위안 삼아야겠죠. 다음 내일 정부에서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이 공개됩니다. 장기간이라서 이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당연히 인구 감소 고령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또 증시에서 뻔한 테마인데 또 그게 약발을 받아요. 항상 또. 그리고 내일 1분기 창업기업 동향이 또 공개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이쪽을 육성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모태펀드를 유통시키는 창투사, 벤처, 인베스트 이제 이런 쪽은 금리 인상기에도 당분간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내일 2021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이 또 공개됩니다. 이미 좀 됐지만 요즘에 긱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정규직보다는 이제 저처럼 프리랜서로 이합 집산에 따라서 막 뭉쳤다 흩어졌다 막 그렇게 일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이런 쪽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1%대 역성장이었는데 그게 조금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미결 주택 매매, 5월 캔사스 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도 미국에서 내일 발표됩니다.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의 미 국채 보유량도 역시 나오는데, 미 국채 보유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미 국채 보유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요거 좀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일 독일하고 프랑스는 금융시장이 휴장일입니다. 예수 승천일로. 부럽다. 그리고 내일 터키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화제의 그 나라, 우리의 그 한때 형제 국가로 자리매김했었던 터키. 여기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이 70%. 이 정도면 거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인데, 근데 터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로 대처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그래도 14%입니다.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역시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마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알리바바, 바이두, 오토데스크, 그리고 델 있죠. 델 컴퓨터, 그 다음에 코스트코, 그리고 달러 제네럴, 울타 뷰티, 메이시즈, 갭, 그리고 파페치. 야, 요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 때 한창 그 유행하던 온라인 명품 편집샵, 뭐 분더샵의 웹서비스 버전이라고, 그 정도 위상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 버프를 워낙 세게 받았던 데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뭐 산이 높았으면 골도 깊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주가는 엉망진창입니다. 작년 이맘때 $70였던 주가가 지금 $6.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아무튼 이제 이러이러한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업종 대표주들이긴 한데 이미 뭐 유통소비 이쪽은 지난주에 타겟 실적 발표 때 워낙에 매를 먼저 시게 맞아 놨고 파페치 이런 그 온라인 기반 플랫폼도 뭐 어제 스냅 개박살 나면서 뭐 더 이상 양털 깎기를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도 이미 막 해병대 길이야. 여기서 잘못 바리깡 더 들이대면은 양털이 아니라 아예 양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